765년 경덕왕이 재위 23년 만에 승하함에 따라 그의 아들 건운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36대 국왕 해공왕이 됩니다. 해공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만월 부인이 대신 섭정을 하였는데, 지난 경덕왕 때에 있었던 해공왕 탄생 설화처럼 딸로서 태어나야 할 자식이 아들로서 태어났으니 표훈 대덕의 예언처럼 해공왕 등극 후 초반에는 여러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왕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한 데다 경덕왕 때부터 쌓여왔던 귀족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으니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96각간, 즉 신라 17관 등 중 제1관등인 이벌찬 계급의 귀족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키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768년에는 일길찬 대공과 그의 동생 아찬 대렴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33일간 공격하기도 하였으며, 770년에는 대하찬 융이 반란을 일으켰고 775년에는 이찬 은거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신라는 그야말로 막장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덕왕이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한화 정책을 전면 폐기함에 따라 관직 등 중국 것을 따르던 것을 모두 이전처럼 되돌려 놨는데, 워낙 귀족들의 힘이 강성해지자 무기력해진 해공왕도 결국에는 음악과 여자에 빠져 정사를 완전히 손에서 놓게 됩니다. 결국 780년 이찬 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토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상대등 양상과 이찬 경신이 지정을 막고자 군사를 일으켰으니 지정의 반란은 2개월 만에 완전히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공왕과 그의 일족들이 피살되었으며 상대등 양상은 자신이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니 이가 바로 신라 37대 국왕 선덕왕이 됩니다. 다만 양상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를 찾지 않고 본인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필시 다른 마음이 있어서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편인데, 때문에 해공왕 등을 피살한 주범은 지정이 아닌 양상과 경신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지정의 반란은 이들을 막고자 함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성덕대왕 신종이 해공왕 시기에 완성됐다는 것인데, 원래 이 종은 경덕왕이 자신의 아버지 성덕왕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서, 안타깝게도 경덕왕은 이 종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그의 자식인 해공왕 때에 들어서야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은 갓난아기를 쇳물에 던져 종을 완성했다고 해서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설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공왕이 승하함에 따라 신라 중기를 이끌었던 김씨 무열한계 혈통은 대가 완전히 끊겼으며 선덕왕 시절부터 다시 김씨 나무란계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선덕왕은 나무랑의 10대 손으로 나무란계를 잇고 있지만 어머니가 성덕왕의 딸이기 때문에 무열한계 혈통이 끊어졌다고 볼 수는 없기도 합니다. 선덕왕은 불안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경신을 상대 등에 임명하였으나 선덕왕은 평소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병을 이유로 왕위에서 물러나려고 했으나 신하들이 이를 만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결국 몸져 누워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여 동해에 뿌려달라며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덕왕은 왕위에 올라 이렇다 할 업적은 남기지 못한 채 재위 6년 차인 785년 마침내 병사하게 되는데, 그에게 남겨진 후사가 없어 상대등이었던 경신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38대 국왕 열조 원성왕이 됩니다. 선덕왕이 후사가 없이 승하하자 원성왕은 대신들과 함께 선덕왕의 집안 조카였던 주원을 옹립하고자 했는데, 주원의 집이 서라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를 모셔오던 도중 마침 큰 비가 내렸고 강물이 흘러넘치는 바람에 주원이 서라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신들은 주원이 왕이 되는 것을 하늘이 반기지 않는다며 모두 반대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원성왕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왕이 된 원성왕은 왕권을 다시 강화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독서 3품과를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독서 삼품과란 시험을 통해 관리로 등용하는 일종의 과거제와 비슷한 제도로서 기존에는 활쏘기 시험으로만 관직을 뽑고 있었습니다. 골품제에 따라 어차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골 귀족들의 자제들 뿐이었으니 굳이 시험을 쳐서 관직에 등용하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자제, 어느 집안의 아들 등을 선별하여 선출하였고 학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골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으니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가 794년 원성왕 제위 말년에 창건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성왕도 798년 제위한 지 14년 만에 승하함에 따라 그의 손자 준홍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39대 국왕 소성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